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2013년 4회 필기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각종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 경량 철골주 구조는 내화 내구성이 좋지 못하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내구성이 좋지 못한 거는 아닙니다만 확실히 내화는 부족하죠. 철골 구조는 내화력이 부족하고요. 경량은 가벼운 철골, 각파이프 같은 걸로 가볍게 지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 구조, 이것도 무조건 내구적이지 못하다는 좀 아니긴 한데 내화, 불에 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구성, 내진성, 내화성이 모두 뛰어난 구조입니다. 맞죠? 불에 약한 철골이 안에 숨어 있고 그 안에 그 테두리로 콘크리트가 피복,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이 철근까지는 열기가 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인데요. 벽돌 구조는 내진적이지 못합니다. 벽돌 한 장 몰탈, 벽돌 한 장 몰탈 이렇게 쌓아가는 구조인데요. 이것은 횡력, 옆에서 미는 힘에 약하죠. 그래서 내진적이지 못하고요. 고층 건물보다는 저층 건물에 적합하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곡면판이 지니는 역학적 특성. 우리가 지금 뒤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있는데 곡면판 하면 바로 나오는 쉘 구조이고요. 무조건적으로 풀지는 마시고 나머지를 모두 읽어보시고 답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블록 구조의 기초 및 테두리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니까 맞는 답은 맞는 거대로 읽어보시고요. 기초보의 춤은 처마 높이의 12분의 1 이상이 적절하다라고 나옵니다. 기초보라는 것은 이렇게 기초벽, 기초판 이렇게 있죠. 여기도 기초벽, 기초판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를 연결해주는 지중보를 기초보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높이는 처마 높이의 12분의 1 이상이라고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4번 토대, 보, 도리 등의 가로재가 서로 수평으로 맞춰지는 곳을 안정한 세모 구조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돌이라고 좀 칠게요. 도리. 도리는 가로로 가는 부재. 층도리라고 좀 칠게요. 여기 층도리가 있을 때 이 모서리가 좀 찌그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 그것이 귀잡이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일방향 슬래브에 대하여 배금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입니다. 일방향 슬랩은 장변과 단변의 비가 2를 넘는 것이죠. 한쪽이 길게 생긴 아이라서 누가 봐도 단변, 누가 봐도 장변, 단변이 한 방향, 그래서 일방향 슬래브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변 방향으로 주근을 배치하고요. 장변 방향은 배력근 또는 온도철근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를 배근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왕대공 지붕틀에서 평보와 왕대공의 맞춤에 사용되는 보강철물. 평보는 옆으로 지나가는 것, 왕대공은 중앙에 크게 지나가는 것.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것을 잡아주는 철물은 이렇게 디귿자로 꺾든가 아니면 니은자로 꺾어서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감자비쇠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다음과 같은 지붕은 합각 지붕입니다. 합각 지붕은 이렇게 박공 지붕과 모임 지붕이 같이 있는 지붕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목조 계단 양 끝에 세우는 난간 동자인데요. 이렇게 짧고 굵게 생긴 엄지손가락처럼 생긴 모양, 이 부분이죠. 엄지기둥. 자, 9번 바닥 슬래브 전체가 기초판 역할을 하는 것은 온통 다 기초인데 우리 매트리스 생각해 보시면서 비슷한 말로 또는 같은 말로 매트 기초
라고 부른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실내부의 벽 하부에 1에서 1.5m 정도 높이로 설치하는 것.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예전에도 물론 많이 나왔었죠. 목구조에서. 윗부분은 도배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벽에다가 두겁대라고 하는 허리 돌림을 한번 주고요. 띠장이라고 하는 세로 부재 이렇게 넣어주고요. 바닥에는 걸레바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통틀어서 징두리 판벽이라고 부릅니다. 11번 많이 나왔던 문제죠. 도매 하부에서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인장링입니다. 압중링은 도매 상부에서 나오는 거죠. 돔이 이렇게 생겼으면 안쪽으로 몰리려는 힘을 잡아주는 압축력을 잡아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압축링이고요. 바깥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이 부분을 잡아주는 것은 인장링. 하부인지 상부인지 또는 퍼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조밀해지는 건지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형상에 따른 계단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돌아가는 것, 도름계단, 소라형 계단 또는 쭉 가다가 한번 꺾어지는 것.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꺾어서 올라가는 거죠. 꺾은 계단. 고든 계단은 일자로 쭉 진행하는 거죠. 틀 계단은 이렇게 좀 소규모 다락 같은 거 올라갈 때 옆판이 있고요. 그 사이에 디딤판만 돼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뻥뻥 비었죠. 첼판 없이 디딤판으로만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이렇게 생긴 틀 계단. 자, 13번 벽체의 길이가 10m를 넘을 때 벽체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인데요. 일단 벽체를 보강하기 위해서 부축벽, 버트레스를 넣을 수 있고 또는 옆에다가 붙여주는 벽이나 기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벽은 좀 개념이 다른 건데 계구부 상단과 테두리부 사이에 공간이 빌 경우 쌓아지는 내력벽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계구부가 이렇게 있고 테두리보가 이 정도에 있고요. 테두리보. 거기 사이에 벽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벽돌. 여기에 이렇게 벽돌이 들어갈 경우에 쌓아지는 내력벽을 수벽,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말은 아닌데 지금 틀린 답으로 나왔네요. 자, 14번 벽돌 쌓기 중 모서리에 7호 토막 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화란식입니다. 2호 토막 하면은 영국식 쌓기.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벽돌 쌓기에서 한 켜씩 내쌓을 경우에는 8분의 1비 그대로 푸시면 되고요. 두 켜는 4분의 1비 최대 2.0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각 접합부에 철물 사용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틀린 것만 좀 보시면은요. 토대와 기둥이 앵커볼트라고 나왔는데 앵커볼트는 토대와 기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초가 있고요. 이 위에 토대, 가로 부재죠. 이렇게 쭉 지나가야 돼요. 이것을 연결할 때 기초는 콘크리트고 얘는 목재고 두 개를 붙이기가 좀 어려우니까 미리 갈고리 형태의 고리를 이렇게 딱 걸어 놓습니다. 이것이 앵커볼트고요. 여기 목재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 고리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걸어 놓는 것이 앵커볼트인데 토대와 기둥 아니고요. 토대와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은 입니다. 부착력입니다. 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너무 매끈하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단면 모양의 리브와 마디가 들어가서 이 사이사이에 콘크리트가 끼어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철근의 표면적은 같은 무게일 때는 가는 것을 여러 개 넣어서 원주의 길이, 주장을 늘려서 좀 더 만나는 부분을 많게 하는 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콘크리트의 압축력 영향을 줍니다. 아예 상관없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해요. 대신에 철근의 항복점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직사각형 기둥, 띠철근 기둥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주근은 최소 4개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허리띠 모양의 띠철근도 넣을 수가 있고요. 사각형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나선형 철근은 6개, 띠철근 또는 직사각형 기둥은 4개. 자, 19번 판보에서 외부의 좌굴 방지하면 바로 나오는 게 스티프너, 키워드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철골 구조에서 고력 볼트 접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고력 볼트는 볼트에 압력을 가해서 세게 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볼트가 쉽게 풀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설명을 했죠. 자, 21번 석재의 내구성이 오랜 세월 지나면 감소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가장 먼 것은 할 때는 먼 것이 있고 가장 먼 것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물 속에 산소,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석재의 표면 침해, 우리 대리석 같은 경우에 빗물에 의해 산화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온도의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 또는 동결과 요잉의 작용, 둘 다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으로 인해 내구성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기 속의 질소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멀다라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좀 많이 될 수 있는 이유고 얘는 조금 될 수 있는 이유고, 그래서 가장 먼 것 4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외울 때는 온도나 빗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변성암에 속하는 것은, 자, 변성암이 몇 가지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리석이 있고요. 그 다음 굳이 하나 더 외우자면은 산문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23번 대리석의 일종으로 하면 바로 나오는 게 트래버틴입니다. 트래버틴은 대리석의 한 종류고요. 다공질이며 황갈색 무늬,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4번 석재 중에 색채나 무늬 등이 다양하여 건물의 실내 마감재로 적합한 것은 대리석. 관련 문제가 지금 무려 3가지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번 목재 합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또 가장 나왔죠. 자, 목재 합판 1번 목재를 얇은 판으로 만들어 이들을 섬유 방향으로 직교되도록 하고 홀수로 적층하고 본드로 접착하고 만드는 것은 합판. 1번 바로 답이네요. 나머지는 아닌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번 다음 중 목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일단 장점이라 해야 되는데 팽창 수축이, 자, 수축 팽창이 큽니다. 목재는 커요. 물을 먹으면 팽창했다가 또 물을 빠지면 수축했다가 큰데 일단 말이 틀렸고 장점도 아니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베니어는 합판이에요. 합판. 그 제법은 만드는 방법 중에서 슬라이스드 베니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슬라이스드 베니어, 목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직 절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무늬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무늬. 그래서 합판 표면에 아름다운 무늬. 정답은 2번이죠. 28번 콘크리트면 몰탈면에 가장 적합한 도료는 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표면에 칠하는 거요. 유성 페인트 아닙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아니고 수성 페인트입니다. 수성 페인트는 알칼리에 강하고요. 건물 내벽이나 콘크리트 등에 사용하면 됩니다. 레커나 오칠은 목재, 유성 페인트는 금속 이런 데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콘크리트 배합에서 물 시멘트비와 가장 관계 높은 것은 콘크리트의 강도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강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
30번 콘크리트 혼화재 중에서 발열량을 높게 한다는 것은 좀 빨리 굳는다는 거예요. 수화열이 발생하면 애들이 수화 반응을 일으켜서 응결이 되는데 그것을 높게 한다는 것은 좀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화촉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시멘트 제품의 양생, 보호해서 양생하는 거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단 수중 양생을 하면은 서서히 굳게 됩니다. 우리 콘크리트는 수분이 날아가는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수중 양생을 하면 천천히 굳기 때문에 건조 수축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질의 시멘트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32번. 회반죽 발음은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작용합니다. 요거는 있는 그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3번.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스노우보드 타시죠? 보더.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타일. 모양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지하실이나 옥상 채광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프리즘 유리. 프리즘은 빛의 방향을 꺾어주거나 이렇게 중간으로 모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유리는 혹시나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이럴 거 아니에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고요. 지하실이 요 밑에 갇히게 되는데 옆으로 빛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요 공간밖에 여기밖에 빛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번 꺾어준다면 좀 더 깊숙이 들어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프리즘 유리. 35번 단열 유리입니다. 열을 흡수하는 유리라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답이 있네요. 흡수하는 유리. 혹시나 반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 한 번 더 보시면 열을 흡수하는 유리라고 나오네요. 자, 36번 알루미늄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금속은 산 알칼리에 대부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산 알칼리 및 바닷물에 침식되지 않는다 라고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겠죠? 자, 37번 금속 제품 중 목재의 이음 철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꺽쇠, 띠쇠, 듀벨, 그리고 안장쇠 이런 것들은 목재와 목재를 이어주는 용도인데요. 인서트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슬랩 여기에다가 경량 철골 천정틀 같은 거 아니면 목재 천정틀을 연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심어 놓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약간 볼트의 머리처럼 돼서 좀 끼울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미리 삽입한다고 해서 인서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8번 금속의 방식법입니다. 방지한다. 무엇을? 부식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맞대면 부식이 극대화됩니다. 3번 틀린 답. 39번 다음 중 열 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열을 받으면 좀 녹아지는 것들인데요. 녹아진다기보다는 좀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건데 요소는 전기 스위치나 손잡이 또는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 열을 받으면 경화, 단단해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유체가 유동하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을 때 유체 내부의 흐름을 저지하려고 하는 마찰 저항인데요. 좀 끈적끈적하다라는 느낌으로 뭐가 흐르려고 할 때 잡아주는 그런 건데 점성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41번부터 건축 계획 부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길 바란다 라고 했고요. 41번 잠깐 살펴보면 주요 구조부라는 게 나와요.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또는 주계단. 여기서 지금 옥외 계단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쭉 보시고 또 중요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나 한번 볼 건데요.
대부분 문제안에 답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특별히 아마 볼만한 게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53번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층고 및 반자 높이는 가능한 높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복사 난방, 바닥 난방 하잖아요. 그래서 층고가 높으면 열 손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 효율이 떨어진다. 층고가 높으면 난방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 54번은 뭐 설비 문제인데요. 용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자, 55번은 LPG입니다. LPG. 일단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근데 지금 3번에 보시면 누설되더라도 공기 중에 흡수됩니다. 일단 아니고요. 안정성이 높지 않아요.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창문으로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57번도 설비 문제인데 조금 어렵죠? 요거는 여기 지금 종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쉬운 문제였고요. 여러 번 풀어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